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2월 1일 첫째 주 월요일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걱정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하면서 정말 짧고 깊은 조정이었네요.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보시죠. 오늘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R&D에 2,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팹리스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를 통해서 미리 선점하셔서 가치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2,400억 원 투자 소식과 함께 사느니 현대차와 함께 플라잉카 관련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오늘 8조 원 규모의 현대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아마 SK이노베이션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부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마리화나와 화학섬유, 건설, 종합상사, 2차전지, 정유와 바이오, 자동차가 좋았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현대위아와 포스코 엠텍, 효성 TNC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한국 BNC와 태광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국보디자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요. 대부시스터즈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고, 한국 BNC 역시 코로나 관련으로 엮였고요. 오늘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플러스 추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대림통상과 같은 일찍이 상한가를 도달했거든요. 유통 쪽에서 좋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요. 세방전지와 효성첨단소재와 같은 차전지와 수소 쪽에서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개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이 굉장히 몰리면서 확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NX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삼목 S폼과 한국가구까지 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구 관련된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올리패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특히 2차전지 쪽에서 동원 시스템즈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주 스몰캡 쪽에서 DYPNF라는 기업을 주목해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주목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표주, 주도주를 중심으로 그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팹리스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저는 동훈 아나텍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아나페스 같은 기업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K뉴딜지수 관련된 기업들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구랑 인테리어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그 중에 실적이 좋은 하츠라든지 LG 하우시스와 같은 기업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NX를 비롯하여 관련된 기업들이 큰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장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좀 확실한 종목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안도와 현대 오토에버, 기아차, MC넥스와 같은 대표주들이 크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LG 상사까지 LG 관련된 그룹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쪽에서는 세방전지와 고려아연, DI동일, 동원시스템즈와 같은 좀 굵직굵직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소 쪽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와 상하 프론테크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쪽에서는 AP 시스템과 인텔리안테크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요. 건기식 쪽에서는 뉴트리 기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평가 측면에서 하루빨리 잡아보셔서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제가 정리해보았는데요.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또 건기식 쪽에 노바렉스와 서흥, 또 바이오 쪽에서는 매드팩토와 동구 바이오제약 같은 종목들 충분히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가치주 측면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1% 구세 픽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자체적인 이슈와 함께 또 공매도 관련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셀트리온과 금호석유, SK케미칼,
한미약품이라든지 드래곤 플라이 같은 종목들 많이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올림패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카카오, 한국 BNC, 대우건설과 같은 기업들 담고 있는데요. 설 전날에 건설 관련 쪽에서 큰 뉴스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많기 때문에 건설 쪽을 한번 같이 봐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인지컨트롤스라는 기업을 많이 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총 수출 480.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1.4% 증가한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쪽에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를 선호하게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또한 21% 늘어나면서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부분, 무선 통신기기와 자동차, 바이오 헬스 17개월 연속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좋은 전망을 쏟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시면요. 대림통상과 메탈라이프, 대부시스터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품절주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 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액주주 지분 비율이 대부분 10% 내외인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화합물 반도체형 패키지를 제조하는 메탈라이프가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스펙도 품질주와 비슷하게 한화 SBI 스펙이 상한가로 거래되면서 오늘 스펙 관련된 기업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요. 저가 매수 유입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니케이 지수도 1.5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중화권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도 역시 오르면서 대만까지 같이 좋은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은행 예금 부분에서 지난달 16조가 이탈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쪽으로 머니무브 돈의 흐름이 이동되고 있다는 부분에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2월 첫째 날이죠.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모든 리포트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제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효성 TNC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기업이죠. 호황에 친환경 섬유까지 더해진다는 측면으로 48만원 이상까지 목표주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였습니다. 호텔 신랑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 속에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와 함께 수소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소 경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보인다는 현대위아와 관련된 그런 리포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삼성카드와 포스코 엠텍이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 같은 대표주들 중심으로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요. LG 상사가 다시 한번 물류와 함께 자원 동반에 호조가 날 것이라는 리포트가 또 추가로 나오고 있는 부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GS 건설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좋아지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함께 계속해서 건설 관련된 쪽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된 뉴로스라는 종목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소 관련된 기업 쪽에서 하나씩 올라오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중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요. JV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분기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재조정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이익의 큰 폭 개선과 함께 수출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을 고려했을 때 JVM이 46,000원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을 나왔는데요. 특히 지역별 연간 수출 매출액 상승 부분에서 유럽과 서방국가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출 매출액이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부분에 고마진 수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국 BNC가 상한가에 도달하였고요. 효성 TNC를 비롯한 태광산업과 같이 관련된 업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과 같은 자동차 대표주들 흐름 좋았고요. 대우건설을 필두로 한 건설 관련된 주도 설날 전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 TNC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 상사, LG 상사와 같은 이런 물류 상사 관련된 기업들 좋고요. SK 이노베이션 관련하여 LG화학, 삼성 SDI까지 같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종목과 또 제약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K누딜스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 급등하였는데요. 3,050선에 다시 도달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배경에는 뉴욕 증시 선물지수가 오른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소식과 함께 견조한 한국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게임스타 관련한 내용으로도 셀트리온과 HLB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주사 제형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이스C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좋은 모멘텀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국판 또 게임스탑 관련해서도 약간 관심이 쏟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통과 종이 목재, 운송장비 부품 쪽에서 업황이 좋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또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국 BNC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 수익으로 설 연휴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9일 전에 팔아야 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주식투자연합회죠. 한투연은 공매도 금지를 1년 동안 더 연장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국판 게임스탑을 정개하자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HLB와 같이 공매도를 많이 당하는 기업들을 집중 매수하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쪽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탑에 관련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이 반공매도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꿈틀댄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원회는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최소 3개월간 연장하는 부분에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 중 첫 대한 상임 회장이 나온다는 내용 나왔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차기 회장 겸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단독 추대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점과 경영 업적 및 글로벌 역량,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태원 회장이 적임자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최태원 회장님이 수락하게 되면 23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상임 회장으로 최종 선출된다는 부분에 SK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R&D에 2,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템리스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기술 혁신 지원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전력 반도체와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K 템리스 육성을 위한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부분에서 동훈 아나텍이라든지 DB 하이텍과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챌린지형 연구개발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팹리스트를 대상으로 자유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전략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팹리스트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설계 전문 기업을 뜻하면서요. 올해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이들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관련된 선정 기업은 굉장히 큰 수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실리콘웍스라든지 지니틱스와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핵심 사업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기술 지원이 추가로 된다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29일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주최한 2020 감사 대상 시상식에서 내부감사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KTNG가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측면에 있다 생각해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차와 함께 플라잉카 벤처기업 지원에 한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745억 원의 공동 펀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차와 스마트카 관련 벤처기업으로서 최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에 포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과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대전환기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와 부품 협력사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히면서요. 자동차 업계와 민간 자본이 디지털 및 그린 뉴딜로 유입되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을 서로 밝히고 있습니다. CU는 설렌타인을 맞이해서 말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초콜릿 등 행사 상품 100여 개를 마련한다는 이런 편의점 업계 쪽의 소식이 나왔고요. 포켓 CU를 통해서 또 CU 시그니처 와인 세트를 만들어내는 500개 한정 판매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택배 균일가를 적용하여 안심 선물을 위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BGF 리테일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금이 총 7.4% 깎였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취약계층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주며 소득 격차도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또 드래곤플라이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엮여서 또 강세를 기록했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APRG와 천연물 원료를 기반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 사업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치료제와 엮여서 상한가에 올라가거나 급등하고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관련된 기업들 내용 나오고 있고요. 화이자가 또 5만 명 먼저 의료진을 위한 그런 백신 수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고령자 투여에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백신 중에서 고령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백신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백신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요. 오늘 진매트릭스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고 관련된 바이오주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8조 원 규모의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SK이노베이션과 중국의 CATL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3차분에 납품할 배터리 업체가 SK이노베이션과 중국 CATL로 압축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두 기업들의 흐름이 연결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K는 EGMP 1차에 이어서 3차도 수주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출시될 아이오닉 5에도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배터리 납품업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GMP 3차 물량은 현대의 아이오닉 7과 기아가 향후 출시할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부분에서요. 2023년 첫 선보일 아이오닉 7은 팰리세이드급의 대형 SUV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삼성 SDI에도 약간의 물량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로 입찰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LIG 넥스원이 좋은 흐름 나왔고요. 아나페스라는 기업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디스플레이와도 엮이는 아나페스가 전방산업 호조와 함께 턴어라운드 시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싼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넘어가고 있고 작년 12월에 르네상스 자산운용 관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세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EB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비용으로 웨이퍼 등 원자재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아나페스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자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EB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 쪽에서 앞으로 아나페스에 대한 전망을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현대 위아인데요. 관련된 쪽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28억 원을 기록하였고요. 컨센서스는 68.5%를 하회하면서 4분기에는 부진했는데요. 앞으로 RV 수요 확대와 함께 중국 가동률 회복 등 부품 가동률 상승과 함께 제네시스 라인업 확대가 연결이 된다면 사륜 관련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친환경차 전략에 편승해서 앞으로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수도 저장 시스템, 공기 압축기 등 다양한 EGMP 3차 관련된 쪽에서 수주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종목으로 현대 위아가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보인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11만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엠텍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도 43% 하회를 기록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이어서도 올해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4,800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성 TNC인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는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였고요. 스판덱스 수급 타이트로 인한 평가 상승이 되었고 최근 증설된 중국 법인과 인도 법인 등 가동 정상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무역 기타 부분에서는 동나이 타이어 보강제의 가동률 상승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익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스판덱스의 호황과 함께 친환경 섬유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47만 5천원까지 상향해서 봐달라는 내용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한국 BNC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뉴스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식 흐름을 보이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에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충분히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강산업 역시 효성 TNC와 함께 거래량이 많이 쏠리면서 이쪽 업황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국보 디자인은 거래량이 줄었지만 밀리지 않으면서 거의 전고점에 도달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쏠릴 경우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이고요. 오늘 효성 TNC를 33만원에서 47만원까지 올려놓았고 효성 첨단 소재를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아나패스는 3만원까지, LG 디스플레이도 3만원까지 추가를 해보았고요. 서흥이라는 그런 건기식 기업을 6만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내용으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건설 쪽이 설날 전까지 좋을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티로보틱스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2차전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R&D 부분에 2,4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팹리스 관련 쪽에서 또 실적에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기업들이 선정이 되는지 미리 예측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리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